안녕하십니까, 박건철입니다. 요즘 인터넷 유행어를 보면 그 뜻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디카족이 만들어낸 아헤데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신조어에 조금 또 익숙해지다 보면은 또 다른 신조어가 나와서 야, 이거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없는 용어 사전이 미래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날,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시작합니다. 내 것은 다르다. 나만의 윈도우 테마를 만들어보자. 바탕화면과 아이콘에 적합한 테마 이미지를 선택하고 테마에 걸맞는 사진들을 준비하자. 바탕화면을 디자인한 뒤 아이콘을 디자인해보고 아이콘 제작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자.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개성과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에서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윈도우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탕화면을 어떻게 꾸몄는가, 또 아이콘의 배치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 아이콘의 모양새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마저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임경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경훈 씨는 바탕화면에 어떤 사진 깔아놓으세요?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네. 강아지 사진 예쁘게 찍어서 바탕화면을 많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딱 보면은, 아, 강아지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네요. 의외네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니까 이 디자이너 관련된 어떤 멋있는 그림 같은 거 이럴 줄 알았는데, 강아지도 또 괜찮네요. 이 바탕화면 만들기,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테마가 아닌데, 디지털 사진과 잘 접목이 되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찍어놓은 사진들을 가지고 여러 개 또 합성해서 색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또 재미있는 사진들 만들어서 또 바탕화면 멋지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바탕화면에서 우리가 그 바탕화면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의 전체 해상도를 아셔야겠죠. 그래야지만 그 바탕화면이 깨지지 않고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해상도가 800에 600 혹은 1024, 768 이런 해상도를 사용하신다면은 그 바탕화면에 사용할 이미지도 그 사이즈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 이 바탕화면에 단순한 사진만 넣어서 그래서 이 아이콘의 배치와 그리고 또 그 사진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아이콘의 배치를 고려해서 그거에 걸맞는 사진을 편집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원하는 테마들을 먼저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이미지를 미리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바탕화면에 맞게 변형을 시키거나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강아지 사진이다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이제 엄마 개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서 내 컴퓨터는 아기 개,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은 강아지 2마리 정도, 이렇게 해서 연출을 해서 아예 예측을 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맞출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연출을 시켜서 찍어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우리가 이 바탕화면의 배경화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 곱하기 600 모드의 해상도에 맞출 것인지 1024 모드에 맞출 것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800 곱하기 600 모드의 해상도에 적합한 바탕화면을 만들 거니까요. 자, 컨트롤 N 단축키를 눌러서 이 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위스하고 하이트 그리고 레졸루션 모드 등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가로 길이는 800 모드 800 곱하기 600이니까 800픽셀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600픽셀,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모니터용 이미지이기 때문에 72픽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모드는 RGB 컬러, 컨텐츠는 화이트. 자, 그 다음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새 작업 도큐먼트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바탕화면에 합성할 이미지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먼저 첫 번째, 여름 분위기에 맞는 바탕화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에 사용할 바다 이미지를 불러오신 다음에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 이미지는 닫으시면 되겠고요. 자, 새 작업 도큐먼트에다 제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붙여넣은 이미지가 처음에 열었던 새 작업 도큐먼트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크기를 변형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T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할 거니까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배경화면, 바탕화면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 결과가 비율이 4대 3이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화면 비율 역시도 4:3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크기만 조절하게 되면 꽉 찬 이미지를 얻을 수는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만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런 비율이 다 같기 때문에 네. 일단 크기 조절만 하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안쪽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그다음 다시 한번 두 번째 예제 이미지를 불러올 텐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번에는 실루엣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람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합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마술 봉투를 이용해서 실루엣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람 이미지만 복사해 가져오기 때문에 톨러런스를 약 10 정도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티규어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먼저 왼쪽에 있는 사람 이미지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자, 가져올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미지 부분도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컨트롤 C를 또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닫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새 작업 도큐먼트에다 붙여 넣어 주시면 이렇게 실루엣 이미지만 붙여넣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아, 이것만 보더라도 느낌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위치를 좀 적당한 곳으로 무브툴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시고요. 크기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배웠었죠? 컨트롤 T를 눌러서,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그 다음에 위치를 또 다시 갖다 놓으시고,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절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역시 지금 실루엣 사진만 크기가 조절되는 것도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레이어가 설정이 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실루엣 이미지에서 이 필요 없는 배경에 있는 검정색 선까지 따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우개 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 지우개 툴을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라든지 이 모드는 브러쉬 오퍼서티는 100% 이 정도 설정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필요 없는 부분 이미지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이미지를 또 합성을 해볼게요. 네. 자, 파일 메뉴에서 오픈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시계 이미지를 불러와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좀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는 시계 이미지를 좀 합성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툴박스에서 역시 원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정원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패드 옵션은 반드시 0픽셀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노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제 원형 선택 영역을 지정하시는데 일단 시계 이미지보다 큰 원형 선택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해놓고 마우스 포인터에 손을 떼신 다음에 그 다음에 Shift 키에 손을 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원형 선택 영역을 시계 이미지에 딱 맞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안쪽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원형 선택 영역의 위치를 약간 이동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메뉴에 보시면 이 트랜스폼 셀렉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선택 영역을 또 변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변형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드래그해서 여기 위치에다 맞춰주시면은 원형 선택 영역을 이용한 선택 영역 변형 작업들을 해서 시계 이미지만 선택할 수 있는 원형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네, 이 노하우, 그러니까 우리 사실 여기 초보자들 가만히 모습 보면은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할 때 이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긁거든요. 네. 그러다가 야, 이거 선택하기 정말 까다롭다 해서 이제 Alt 키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삽입하고 뭐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는데 이 트랜스폼 메뉴를 이용하게 되니까 아주 또 쉽게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으로든 선택 영역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그냥 하실 때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안쪽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선택 영역 변형 작업을 완료를 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복사했으면 이 이미지도 필요 없으니까 닫으시면 되겠고요. 저장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자, 시계 이미지를 갖다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무브 툴로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는데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시계 이미지가 밑에 있는 실루엣 이미지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레이어 블렌딩 모드라든지 그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 합성 효과를 또 연출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팔레트에 있는 이 첫 번째 항목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설정하는 항목에 드롭다운 버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블렌딩 모드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하드라이트 블렌딩 모드를 설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배경에 있는 이미지와 일단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합성 효과가 연출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시계 이미지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 마스크,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 좀 더 자연스러운 합성 효과를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이어 팔레트에서 이 하단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애드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마스크를 씌울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레이어 3에 시계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이미지 그 옆에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마스크 작업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마스크에서 흰색은 이미지를 원래 이미지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검정색 부분은 이미지를 가리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 마스크에 대해서
포토샵에서 이 포토샵뿐이 아니라 여러 그래픽들, 플래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포토샵 외에 거의 대부분 동영상 편집들도 그렇고 마스크라는 이제 기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고급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면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예, 가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대신 그 가면이 이제 어떤 직접 얼굴을 다 가리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그 가면에 어떤 뭐 효과를 줘서 특정 부분은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다 가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출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보일 부분, 그 사진에 보일 부분에 마스크를 씌우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흰색으로 놔두고 그래서 마스크를 씌우는 부분, 그러니까 보일 부분을 뽑아내는 부분이 흰색이고 안 보이는 부분은 검은색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툴박스가 이제 먼저 포그라운드 컬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 검정색과 흰색 또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이 디폴트 컬러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포그라운드 컬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기본 컬러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이 브러쉬 툴과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는 직접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 또 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을 흰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특정 부분에서 특정 부분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낼 거니까요. 이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했으면 자, 옵션 팔레트에서 먼저 첫 번째에서 이 그라디언트 피커를 여신 다음에 그라디언트의 종류를 지금 보신 것처럼 포그라운드 to 백그라운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그라디언트의 모양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선형 그라디언트를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드는 노말, 오퍼서티는 100% 설정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이 지금 이미지를 여기 시계 이미지를 이 반절 정도 되는 위치에서 오른쪽 하단 부분으로 사라지게 만들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약간씩 사라지는 듯한 효과가 연출이 되죠. 다시 한번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더 많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마스크 레이어 쪽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흰색 부분이었던 그 전체가 흰색이었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아마 삼각형 모양의 검은색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검은색 부분은 이미지가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계의 아랫부분이 안 보이는 거고 흰색 부분이 시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해서 뭐 한 번 칠했다고 해서 다시 고칠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가려지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런 부분들을 가려주시면 다시 드래그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폴더를 넣어놓을 이렇게 방들을 미리 이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도형을 가지고 폴더 방들을 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 이미지를 제가 불러온 다음에 무브 툴로 이거를 드래그해서 현재 작업 도큐먼트 위로 드래그를 해서 끌어다 놓으면 이런 도형 이미지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 이미지 위치를 이제 폴더를 몇 개, 어떤 종류의 폴더들을 배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폴더의 방들이 필요한 만큼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폴더 방을 3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무브 툴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Shift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수평 위치를 맞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 또 복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냥 Alt 키만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도형을 또 복제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대로 위치를 끌어다 놓으시면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이런 이미지들을 복제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바탕화면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 폴더방을 만들어 놨다는 의미는 이제 그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의 모음을 내 취향대로 이제 모아놓은 배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네. 자, 그러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일단 플래튼 이미지를 눌러야지만 전체 레이어를 합치고 하나의 배경화면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이 전체를 합치기 전에 PSD 파일을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일 메뉴에서 제가 세이브를 눌러서 이거를 JPG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위치는 자, 내 문서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바탕화면이라고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자를 JPG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이제 JPG 옵션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OK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바탕화면용, 그러니까 바탕화면.jpg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이 사진을 갖다가 바탕화면, 배경화면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또 여러분께서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배경화면, 이 바탕화면 상에서 메뉴를 통해 바꿀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만든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까는 방법은요. 바탕화면 위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속성이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들 OS가 윈도우즈 XP가 아니라면 등록 정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속성 혹은 등록 정보를 선택하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는 창을 보게 되고 여기에서 바탕화면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바탕화면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을 선택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배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윈도우즈 X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배경 목록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만든 그림 파일을 배경화면으로 넣고자 할 때는 찾아보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찾아보기 통해서 지금 저장한 내 문서로 가서 만든 그림 파일을 선택해 주고서 그 다음 열기 파일을 눌러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리 보기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확인이 된 상태에서 적용 버튼 눌러줘서 최종 마무리를 짓고 확인 버튼 눌러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멋진 배경화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 윈도우즈 바탕화면을 할 때는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만 다운로드 받아서 혹은 왜 영화 사이트나 아니면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배경화면을 가져다가만 이렇게 설정을 해봤는데 직접 내가 찍은 사진으로 합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정말 이 남다른 또 추억거리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이렇게 분위기도 색다르고 나만 이렇게 작업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또 그때 예전에 이제 추억들을 되살리면서 작업도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이 아이콘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 윈도우즈 테마라고 한다면 이제 바탕화면,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아이콘의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오피스 계열의 아이콘, 이런 것들은 표준 아이콘들이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게 되면 좀 혼동스러울 수 있겠지만 내 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환경, 내 문서 이 정도의 아이콘은 개성을 살려서 바꾸면 상당히 재미있는 윈도우즈의 테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 역시 디지털 카메라로 연출을 해서 찍고 그걸 가지고 크기 조절해 주면 되겠죠? 예. 자,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여름 테마에 어울리는 바탕화면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바탕화면 아이콘 같은 것들도 이제 겨울 테마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넣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되는 각종 용품들, 예를 들면 파라솔이라든지 또는 물안경이라든지 여름에 찍은 열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탕화면에 사용하는 아이콘들의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바꿔보는 작업을 해볼 텐데 일단은 그런 기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어울리게 일단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제가 예제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작업들을 다 해놓은 건데 예를 들면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물안경을 이용해서 바탕화면에 내가 아이콘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 물안경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바탕화면에 사용할 만한 적절한 크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미 우리가 이건 다 배운 기능들이죠. 그러니까 물안경만 선택해서 가져다 사용을 하시려면 지금 배경의 흰색 부분에 이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툴박스에 있는 마술봉 툴이나 또는 퀵마스크 모드라든지 또는 펜 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선택할 때 정교하게 선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툴들을 가지고 선택해서 이제 물안경만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이미지, 이 물안경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물안경 이미지를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쭉 저장을 해서 작업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 물안경만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 작업 도큐멘트를 여실 때 투명하게 여시거나 또는 흰색으로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붙여넣고 그다음 크기만 이제 아이콘 크기 예를 들면 이제 가로 세로 길이를 정사각형 형태로만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아이콘화 시켜서 바꿔서 작업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콘 사이즈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하는 OS에 맞춰서 또 이 아이콘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데 윈도우즈 X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데 보통은 32픽셀 가로 32 세로 32가 표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2000이나 윈도우즈 XP 유저일 경우에는 64픽셀로 2배로 늘려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과거 버전,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98이나 윈도우즈 95라면은 반드시 아이콘의 사이즈는 32픽셀로 맞춰서 크기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장자가 중요합니다. 아이콘의 확장자는 우리가 일반 그림 파일처럼 GIF나 JPG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CO 확장자를 사용한다는 것 하기 때문에 ICO 확장자의 그 그림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콘 쿨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콘 쿨 에디터를 실행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콘의 사이즈를 몇으로 맞춰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콘 사이즈 목록 버튼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게 되면 16by 16이냐, 32by 30이냐, 혹은 64by 64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표준 사이즈로 하겠다 그러면 32by 32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컬러 깊이는 윈도우즈 XP 유저라면 맨 마지막에 32비트 컬러, 그러니까 거의 트루 컬러가 되겠죠. 이 32비트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일 98이나 그리고 95 사용자라면 16 컬러 혹은 256 컬러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색상수가 많이 떨어지겠고요. 그래서 32비트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캔버스에 보여지는 회색 이 부분이 바로 아이콘의 모양새가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작업한 그림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데 파일 메뉴를 통해서 Import from 파일을 선택해 주고요. 그래서 그림 파일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 열기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이콘의 모양새를 전체를 다 쓸 것인지 영역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해서 아이콘으로 쓰겠다 하면 자, OK 버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 물안경이 아이콘으로 들어오고요. 프리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놓았을 때 어떤 모양새인지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ICO 파일을 얻어내면 되는데 파일 메뉴를 눌러서 Save As를 눌러줍니다. 자, Save As를 누르게 되면 파일 형식은 역시 ICO 파일인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내 컴퓨터라고 해보죠. 자, 그리고서 ICO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는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의 아이콘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역시 배경 메뉴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바탕화면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요. 바탕화면 사용자 지정이란 버튼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해 준 다음에 아이콘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서 찾아보기 통해서 내가 만든 아이콘 파일을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내 컴퓨터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 열기, 그리고서 확인, 그리고 확인, 그리고 또 확인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내 컴퓨터의 아이콘이 물안경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콘까지 바꿔봤는데요. 지금 하나를 바꿨지만 테마에 맞춰서 사진 찍어서 여러 개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각각에 어울리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흔들의자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여름에 어울리는 튜브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강철 씨가 아까 진행하신 것처럼 아이콘 파일로 바꿔주시고 파일을 바꿔주시면 이런 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군요. 자, 여러분께서 오늘 그 바탕화면 테마를 바꿔보았는데요. 아이콘 쿨 에디터 또 이거 앞서서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의 기능도 열심히 익혀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 앞에서 그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할 때가 있다. 일부러 애써 꾸민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스스로를 방치한 결과도 아니다. 욕심을 부리지도 그렇다고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는다. 자연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오직 생명을 키워내고 꽃피우는데 열중한 결과다. 이렇듯 겸손한 자연, 그 자연이 자신의 모습을 살짝 엿보는 순간, 그 순간을 틈타 반영사진을 찍어보자. 풍경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죠? 예. 풍경 사진을 비롯해서 사진, 그 사진의 기본은 바로 피사체라든지 인물 또는 많은 풍경들이 빛의 반사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색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반영사진은 그 반사율이 더욱 높아져서 나타나는 사진들인데요. 특히나 유리나 물에 비치는 그런 멋있는 사진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반영사진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곳이 바로 강이나 호수. 물론 멋있고 운치 있는 강이나 호수도 좋겠지만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 가까운 곳에 있는 개천은 어떻고 비온뒤 개어있는 물웅덩이면 또 어떠랴. 있을 것만 있으면 된다. 바로 물과 그 물 위에 비친 영상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생각해보자. 촬영 때마다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구도, 이른바 화면의 배치인데. 미술 시간 기억하실 거예요.
종이 사이에 물감을 넣고 펼치면 나비나 재미있는 사람 얼굴의 모양이 나오는 그런 데칼코마니라는 그런 그림이었죠. 반영사진도 마찬가지여서 위쪽은 풍경, 아래쪽은 물. 물 쪽에는 그 풍경이 비치게 되니까 똑같은 그런 대칭 구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사진이나 그림이 너무 단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 쪽에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논다든지 또는 낙엽이 떠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주시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반영사진이 나오게 되겠죠. 이론적인 구도 설명이 어렵다면 잘된 그림이나 사진들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다.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저절로 좋은 구도를 따라가게 된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지 않나.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상을 찾아내는 일. 세상은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고정관념을 버리자. 하늘을 담고 있어서 파란색으로 통하는 물. 그 물이 붉은 노을을 담으면 붉은색인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게 아닐까? 정답은 없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관찰력. 투명한 또 하나의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만의 반영사진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반영사진을 촬영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면 바로 이 필터입니다. 이 필터, 이게 무슨 필터일까? 선글라스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바로 PA 필터라고 하는 그런 필터인데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앞에 부착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요, 회전할 때마다 반사율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비친 풍경들이 얼만큼 비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돌릴 때마다 많고 적음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반영사진의 효과적인 반영사진을 표현할 때 있어서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하는 재미있는 필터입니다.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재미있는 반영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반사율이 좋은 거울이 바로 그것. 말하자면 물 대신 거울인 것이다. 먼저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잡아 좋은 구도를 만들자. 복잡한 경계선은 부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고 또 지저분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거울을 이용할 땐 되도록이면 경계선이 되는 부분이 뚜렷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또 이왕이면 삼각대를 함께 쓰자. 촬영은 셀프 타이머에 맡기고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거울 각도를 조절하자. 이렇게 하면 더욱 자연스러운 반영사진이 나온다. 나만의 독특한 반영사진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무심코 지나치던 물체들도 이제는 유심히 관찰하자. 물이나 거울 속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오늘 반영사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물과 풍경이 있는 그런 멋진 반영사진들이었죠. 요즘 추세는 또 제품사진에 아래 물을 놔둬서 좋은 제품 반영사진을 또 요즘 많이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촬영하실 때는 좋은 재밌는 자신만의 그런 반영사진을 찾게 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엽이나 물고기, 글쎄요, 낙엽이나 물고기 말고도 어떤 것이 있을까 자신만의 그런 포인트를 찾는 것이 또한 반영사진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거울을 이용해서 반영을 찍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네, 저도 이제 길 가다 보면 큰 건물에 보면 유리가 이렇게 넓게 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보면 이제 그런 데 보면은 이제 건물도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자동차도 비쳐 있는데 그걸 찍어보니까 좀 색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주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 소개시켜 주시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부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이미지 레디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비메이커를 이용해서 또 동영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색다르게 동영상 만들어서 그림 감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